건강 비결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것! 자, Before Life, A New Beginning이라는 원어의 한국어 번역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 2부에서 건강 비결의 핵심이 있는데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질까요? 많은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빨리 암 부위 있는 데를 절제해내면 암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사과가 다시 안 날까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건강하려면 바로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마을 오시니까 여러분들 뭐 하세요? 하늘마을뿐만 아니라 많은 암 환자들이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뭐부터 하죠? 예, 암덩어리를 분해하며 보면 이상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음식에 있는 콜테일 에세스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삼겹살 기름, 돼지고기 기름, 제육볶음 기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밖에 하면서 오리발 내미시는 예, 오리고기, 예, 그런 기름들. 그리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예, 이런 포화지방들. 지방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되는 것도 심장혈관벽이 왜 좁아졌냐면 뭘로 막혔어요? 지방으로 막혀 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나 뇌졸중, 뇌경색, 뭐야 왜 뇌혈관벽이 이렇게 막히고 좁아졌을까요? 지방이에요. 유방암의 범인도 지방이에요. 간암의 범인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간에 담낭에 담석이 생기고 신장암의 범인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예,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 범인이 알고 봤더니 다 뭐냐면 모든 질병은 당뇨병도 지방이 범인이고 유방암도 지방이 범인이고 전립선도 지방이 범인이고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모든 병은 어디에서부터 고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고지혈증에서부터. 왜 혈액이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곱창처럼 다 엉겨가지고 처음에 와서 혈액 검사하시면 적혈구가 동글동글하니 예뻐야 되는데 여러분의 적혈구는 다 떡이 져 있을까요? 혈전 현상이 너무 심해서 이 소의 창자, 돼지의 창자처럼 마치 곱창처럼 다 엉겨 있어요, 혈액이. 적혈구가 동글동글하게 예뻐서 적혈구와 적혈구 사이에 세포에 산소가 잘 드나들면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고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암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오셔서 다 보시면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 떡이 져 있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지방 채식을 하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니까 여러분들의 적혈구가 어디로 갔어요? 떡진 적혈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지방을 점점 여러분들이 다 떼어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뭘 하기 때문에 바로 해독부터 대장 폐색을 뚫고 기생충을 제거하고 기생충이 주로 신장에, 간에, 담낭에, 장기에 많지만 특별히 이 뇌졸중 환자에게, 치매 환자에게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 기생충을 제거해줬더니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기생충이 얼마나 주된 이 그 질병의 요인인지를 아셔야 돼요. 신장의 결석들, 간에 담낭에 있는 담석들,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마침내는 혈액 가운데 세포의 산소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예, 세포의 모공을 열어주면 예, 띵동 띵동 하면 인슐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초인종 리세터가 작동을 하면 당뇨병도 인슐린 펌프 없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시작은 다 어디에서부터냐면 독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캔서 예, 누굽니까? 캔서 뭐가 answer? 캔서 디톡스 is the answer. 암은 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해독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암은 산소가 답이다. 왜요? 산소가 왜 못 들어갈까요? 기생충이나 담석이나 결석이나 젖산이나 피루부산 같은 모든 음식물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 그 세포에 있는 독소 때문에 예, 산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암은 산소가 답인데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독소 때문에. 또 다른 암 전문가들은 암은 뭐가 답이다? 미네랄이 답이다. 왜요? 세포에 독소가 많아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면 영양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암이 원발해서 지금 계속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시는 분들 보면 몸에 뭐가 균형이 다 깨져 있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이하여야 몸에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맞아서 염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 왜 암 환자들은 계속 수술했는데도 항암했는데도 방사선 했는데도 계속 염증이 재발되고 전이되고 염증이 계속적으로 생길까요? 암의 범위는 지방인데 암의 치료제는 반대로 뭐예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 종류, 종실류에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 필수 지방산은 그래서 이 에센셜이라는 말이 왜 있냐면 지방산은 온몸에 있는 혈중 호모시스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염증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밀키트 2번이 뭐예요? 넘버 1이 뭐예요? 녹즙이라면 유기농 케일, 브로콜리, 당근, 십자가 채소로 여러분의 몸을 해독시키고 두 번째가 혈중 호모시스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춘 거예요. 햄프씨, 유기농 햄프씨, 아마치아,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로 요걸로 균형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수 지방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지방산은 뭐다?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필수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독과 영양요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은 이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하늘만 오시면 이런 그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부자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빨리 염증 농도를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그리고 이 IP6라고 하는 피트 산염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지 여러분의 이 골다공이 없어지고 뼈에 암이 전이된 뼈 밀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뇌혈관이 뻥 뚫리는 트래펑이 다 어디에 있냐면 B 컴플렉스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균형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1단계 대장 폐색부터. 자, 청소는 어디부터? 대장 청소부터. 2단계는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닥터 다레 울프 박사는 제가요.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다레 울프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다레 울프 박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좁은 공간 안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썩는 냄새가 난다. 대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 사실 건강한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하루에 배변작용이 아주 건강한 바나나 변으로 건강한 대변으로 한 3번 정도 배출을 하죠. 그런데 이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드시거나 또 장폐색이 되기 쉬운 섬유질이 하나도 없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포화지방이 있는 음식들을 섬유질이 하나도 없는 음식을 드신 게 바로 여러분의 당뇨병부터 시작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근데 제가 제 사무실에 환우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딱 들어오시면 환우분들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썩는 내가 나요. 암은 몸이 썩는 병입니다. 특별히 대장부터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변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발암물질이 계속 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막스것은 테라피파 가운데 대장 청소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관장을 하는 걸 여러분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 청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대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우리 선생님 아시죠? 그래서 매일 이제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자, 건강하려면 바로 1단계 대장 청소부터, 그 다음에 2단계 기생충 제거, 3단계 신장 청소, 4단계 간 청소, 5단계 혈액 청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깨끗한 혈액과 혈관에 세포의 산소가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암은 캔서, 돌먼시로 동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오늘은 베이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내용들이에요. 자,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이해를 해볼까요? 하도 우리가 우리 몸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약물로 우리 몸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인체 생리 질서를 교란시켜서 우리 병이 낫지 않도록 가장 많이 애쓰는 사람이 어쩌면 내 자신인지 몰라요. 약물로. 내 중추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자꾸 제 몸을 질서를 깨트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빌어서 우리의 몸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처럼 우리의 몸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뽕잎을 먹으면 병이 걸려요. 자동차도요, 디젤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차가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의 몸도 연료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지면 새 엔진 오일로 갈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평생토록 내가 산 나이만큼, 50살이면 50살만큼 한 번도 새끼를 먹기만 했지 해독해보지 않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29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거의 대부분이에요.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새끼를 먹기만 했지 대장 청소를 한다던가 기생충 제거를 클라박스 3가지 블랙코드 오일이나 또는 야생 라일락나무로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들을 제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아가서 신장 청소나 간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요새는 오시는 분들이, 지난달에도 이제 그 간경화가 있는 그 의사분이 간 청소를 4번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해독을 하고 싶어서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요새 많은 박사님들이 이 유튜브에 나오셔서 간 청소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처럼요,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주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신장, 간, 담낭, 대장, 위장, 소장, 모든 우리 몸의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지듯이 엔진만 망가지면 차가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위장, 소장, 대장, 신장, 간, 담낭, 이러한 엔진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동차로 비교하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몸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그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결과에 따라서 독소가 우리 몸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신장의 시스틴 결석이, 요로 결석이, 이런 칼슘 결석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신석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장암이 되고 신우암이 되고, 모든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뭐부터? 독소에서부터. 그래서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라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데 왜 자꾸 자르고 방사선으로 지지고 볶고, 그래서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노화돼서 쓸모없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해 줘야 돼요. 위장 청소도, 신장 청소도, 간 청소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오일 갈듯이 우리 몸을 주기적으로 오일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나면 여러분은 뭘 먹어야 낫지? 사실은 뭘 먹어야 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독해야 낫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막스거슨 박사의 유명한 처치법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평생토록 우리 대대로요, 아마 막스거슨 테라피로 수많은 환자들이 나올 거예요. 자, 뭐냐면 해독과 영양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린 분들은 영양보다는 해독요법이 먼저입니다. 디톡스 안 하고 나서 아무리 영양을 집어넣어봐야 독소만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에 까리가 생겨서 서울대학병원에 간호과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코큐텐을 30년을 드시고 비타민C를 30년을 드셨는데 와서 검사해보니까 비타민C도 코큐텐도 흡수가 전혀 안 돼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큐텐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서 뭐야 코에 Q에 10? 이러실까봐 제가 말이 하도 빨라가지고 뉴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제가 말이 오토바이가 달려가지고 뉴트로 그 댓글에다가 원장님 뉴트가 뭐예요? 이러셔서 제가 말을 더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여기 와보시니까 제가 왜 빠른지 아시겠죠? 신발이 왜 한쪽은 저쪽에 가 있고 한쪽은 저쪽에 가 있는지 아시겠죠? 혼자서 1인 몇 역을 하다 보니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계속 희한하게 지금 암 전문가들 나와서 다 그 얘기부터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자꾸 증세만 억제시키지 마세요.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언제까지 그 전철 밟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독소와 찌꺼기
이거 해독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몸 밖에서 오죠?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러분의 이제 뱃살, 배둘레, 햄, 일명 내장지방. 암 환자가 내장지방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낫지 않죠. 죽으면 대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요 배둘레 햄, 예수님의 탄생지 말고 우리 배둘레에 있는 햄. 자, 내 몸은 이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보세요. 고섬유질 저지방 채식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다 해독 음식이에요. 영양과 해독이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독 독소는 빼주고 영양은 흡수해주는 이런 상태가 내 몸 상태인지, 아니면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 엠프티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들로 내 장기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의 지방이 덕지덕지 축적이 되어 있어서 당뇨병을 비롯한 모든 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내 몸은 어떤 배가 여러분의 배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제 배를 보게 되네요. 제가 하도 바빠갖고 요새 제 밀키트가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만드셨지만 저를 위해서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참 건강하죠. 예, 거의 제가 점심 때 식사를 못할 때 아침 거의 제가 제 밀키트로 식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점심에 이제 우리 이모님들이 조금 이제 채소 좀 갖다 주시면 좀 곁들여 먹거나, 그런데도 이 약간 통통하죠. 자, 그러면 그 독소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암은 이상한 돌연변이가 아니라고요, 결코. 계속 수술하고 항암을 주시면서 여러분은 계속 몸에다 독소를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통로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됩니다.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어요. 피자, 핫도그, 치킨, 온몸에 독소로 가득 차 있어요. 당연히 이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 독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쓰레기는 몸 안에 두셔야 될까요? 아까워서 여기 몸 안에 저장을 좀 해두셔야 되죠? 아이고, 피 같은 내 살 하시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셔야 되죠.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해갖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아이고, 아깝이, 내 몸에 좀 축적해놔야지, 배둘레 햄 축적되라, 이러실 거예요? 안 웃으시네 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하셔야 돼요. 왜 집안 청소는 하시면서 몸 청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합의가 재밌는 표현합니다. 자, 몸의 내부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몸은 활발히 작동합니다. 매일 더운 물로 깨끗하게 샤워하고 먼지 한 톨 없는 새 옷을, 흰색 양복 입고 흰색 모자 쓰고 온 뽀다구는 다 잡고 파티에 나가는데 정작 입에서 썩는 내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나가시고 나면 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상담하면서 온몸이 지금 이제 유방암에서 계속 항암을 48차, 방사선을 48차, 항암을 30번 하고 오신 환우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즐겨 드세요. 계속 재발전이 되는데도.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지금 식생활을 고쳐나가고 있는데, 지금 해독이 되니까 온몸에 독소가 지금 빠져나와서 제가 막 눈이 다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고 있다 보면 제가 눈이 막 이렇게 껌뻑껌뻑 하는 게 독소가 막 꽉 차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오셔서 해독식 할 때 보면 이 안에 이 독소가 썩는 애가 잔뜩, 이건 좋은 증세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까워갖고 자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자꾸 해독식 하면서 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33, 어떤 분은 111 계속 로테이션 하시죠. 하루 과식, 하루 보식, 하루 식사, 체력에 따라서 333.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면 저는요, 이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하겠다? 해독하겠다. 3 하겠다. 예, 이거 아시라고요. 예, 얼굴에 그냥 화장은 그냥 아주 뽀얗게 칠하는데 온몸은 썩어간단 말이에요. 정작 찌꺼기가 가득한 몸의 내부에 대해서는 상행결장에도 횡행결장에도 하행결장에도 똥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 특별히 암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예요. 배출되어야 될 독소들이라는 겁니다. 젖산 피루부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독소들이에요. 포화지방에 있는 독소들이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암을 분해해보면 뭐냐면 지방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매일 콩을 먹고 왜 매일 토마토 숲을,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왜 히포숲을 개발했냐면, 히포숲의 주 원료가 뭐냐면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서 이 레시틴 성분이 지방을 다 쫙쫙쫙쫙 흡착을 해요. 석션기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뱃살부터,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대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대장을 썩게 만드는 범인이 뭐냐면 이런 지방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방을 녹여야 당뇨병도 치료가 되고 지방을 녹여야 전립선암도 유방암도 모든 대장암도 췌장암도 지방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왜 이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대요. 겉은 반지르르한데 정작 찌꺼기가 가득한 몸의 내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이제 이렇게 웃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천사같이 이뻐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를 하려고 보니까 입에서 썩는 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뽀뽀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멀리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가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에이, 그 하늘마을에 왔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거 대장폐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은 내 나이만큼 온몸에 특별히 대장이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썩는 데가 막 나요. 그리고 특별히 해독시키면 더 많이 나요. 근데 한 달쯤 지나면 냄새가 안 나요. 대장폐색에 뚫리니까. 처음에 오셔서 3개, 4개가 옐로우 막 빨강색으로 다 걸려있던 분들이 333을 한 3번, 4번 하고 나면 날아가시겠죠. 날아가겠죠, 지금 다. 한번 해봐요, 은경 씨. 날아가시잖아요.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세포 나이가 30년은 젊어져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 은경이가 아니라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3회 울만의 청춘시의 주인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계속 썩게 만드는 식사법 대신에 영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은 계속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계속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기만 하면 다 깨끗해질 수 있는데 별 해괴망측한 페인트로 칠을 해요. 이 파우더로 막 얼굴 다 덕지덕지하고 온갖 스프레이 다 뿌려서 냄새 없애게 이제 겉은 반지르르한데 이렇게 방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계속 환기를 시켜서 독소를 빼내면 되는데 독소를 그대로 두니까 그 독소의 냄새가 싫으니까 자꾸 이상한 화학 제품을 집어넣는 것처럼 몸 청소는 하지 않고 계속 항암방사선 수술, 계속 약물, 항생제, 항염제, 항균제.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몸의 내부를 청소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재 좀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방 청소해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은경아 너 몸 청소 좀 해, 대장 청소 좀 해. 오늘 간장하렴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죠? 하늘마을 와서 저한테 잔소리 들으시죠? 대장 청소하라고, 몸 청소하라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대장부터 청소하세요.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하려면 대장 청소부터 하세요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한결같이 다 뭐라고 하냐. 왜? 예방의학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청소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깨끗한 음식으로 몸을 청소하면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몸을 청소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 비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내부 청소입니다. 독소 제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 대장 청소하게 해주세요. 뭐 저 기생충 좀 하게 해주세요. 막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암 환자를 잘 케어하시는 기관에 가면 반드시 5단계 해독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에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들은 뭐부터 하냐면 몸 청소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 내부를 청소해서 생생한 활력을 갖게 돼서 영이 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얌전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과 질병의 위험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런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면서 아무리 하버드 존스 홉킨스 나오면 뭐합니까? 그죠? 내 몸 건강해지는 비결을 모른다면 아무리 의사 변호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자가 4개 있어도 내 몸 건강해지는 비결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그 연설하는 스피치를 가리키는 강사분이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은 병명이 뭐냐면 건강염려증이셨어요. 오진을 2군데서 받고 나서 이분이 완전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3번째 가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두 군데를 더 가봤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암이.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 건강염려증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듣다가 와서 저한테 부탁이 뭐냐면 저는 건강 요리를 할 수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저를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건강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소개시켜달래요. 자기가 배우면 되지. 그죠? 왜 그러냐면 그분도 뭘 깨달았냐면 나는 어떻게 이런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면서 예? 병원에 돈과 시간을 헛되이 헌금했을까? 자, 여러분 이미 이제 유방 절제하고 난소 절제하고 예, 자궁 절제하고 림프 전이 되고 뼈까지 전이 되고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이라면. 왜 어떤 차는 5년 타고 폐차하고 어떤 차는 50년 타고도 쌩쌩할까요?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잘 청소하고 오일 교환 자주 하는 차는 절대로 잘 망가지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방 청소, 안방 청소만 하지 말고 내 몸 청소, 특별히 대장 청소, 신장 청소, 간 청소, 담낭 청소, 기생충 제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어떤 사람은 약가 수술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50세에 죽고 왜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 안 가고 100년을 쌩쌩하게 살다가 예, 평안하게 세상을 마감하는지. 자, 이거 너무나 지금 안타깝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이제야 살만하니까 떡하니 뭐가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저렇게 이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들이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행히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교체되고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전이되어 있고 재발되었어도 우리 몸은 세포 재생력과 복구력이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자, 그래서 활기찬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음식, 연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의 연료가 예, 그 LPG 차는 LPG가 연료인 것처럼 우리 몸은 예,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다. 예, 그런데 소화기에 맞지 않는 예, 유전자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서 연료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 덜덜덜덜 거리듯이 우리 몸에 과부하고 병이 걸리고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료, 음식인데 그렇다면 몸속에 어떤 연료를 넣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오신 분, 부부가 두 분 다요. 간에서 에너지 생성이 안 돼요. 해독도 안 되고. 예. 많이 드신대요. 내장 지방은 꽉 차 있고 마른 비만 헛된 얘기가 아니에요. 마른 분들 보시면요. 내장 비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말랐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 비만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몸에 맞는 연료는 뭐냐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에요.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유방암, 간암, 대장암, 폐암 다 뭐냐면 당뇨병, 범위 다 지방이죠. 예. 근데 반대로 예, 치료제는 뭐예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예.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대사작용이 원활해져요. 그죠? 그래서 체내 독소가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이 줄줄 새는 중세인 장누수 증후군이 없어져요. 섬유질이 없는 음식,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예, 다시 말하면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지지고 볶고 이렇게 활성산소로 가득 찬 음식으로 내 혈관에 집어넣기 때문에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단백질 대사가 안 되고 지방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덕지 기름기가 쫙쫙 흡착이 되고 여기저기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병의 원인은 단백질, 예, 뭐냐면 독소 때문이에요. 단백질 과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예,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섬유질이에요. 예.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넣어야 단백질 대사도 지방 대사도 탄수화물 대사도 아밀라제도 각종 소화효소 예,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대사작용이 원활해서 여러분의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질병의 원인, 당뇨병의 원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의 원인인 지방을 넣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방을 너무 좋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예,
아, 이제 고기 안 먹으려고 오리고기 살짝. 예. 그 다음에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거. 우리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뭐로 전해질 균형을 맞춰요? 수액과 전해질로 몸의 균형을 맞추듯이 pH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암 전문가 모리시다가 게이츠 박사는 암에 시작되는 기전에서 암의 기전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 지방이 범인인데 암은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예, 이 암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 물과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pH가 산성이 아닌 알칼리 상태에서는 이 그 암의 전문가인 오토 월 브루바르그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절대로 어떤 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H 검사 계속 매주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오시보면 완전히 새빨간 극산성이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산성 음식을 계속 드시니까 여러분의 체질이 산성이죠. 예, 그리고 과일과 채소,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예, 알칼리화돼서 여러분이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절대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거나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pH를 정상적인 pH로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물과 수액의 균형을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가장 맞추고 잘 맞춰야 되고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이 모든 암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인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여러분의 몸에서 예, 수분을 2컵 반을 빼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카페인 음료를 제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피를 가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혈액 정화제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음료수하고 동치미 국물은 좋아하는데 물은 또 잘 안 넘어가시죠. 그렇죠. 예, 음료들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맑은 물, pH 균형을 잘 맞춘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아주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혈액을 맑게 하는데 혈액 정화작용을 위해서 물은 하루에 몇 번 드시면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식사 1시간 전에 물 몇 컵? 식사 도중에 물 몇 컵? 아이고, 네, 현명하십니다. 식사하자마자 물 몇 컵? 예, 2시간 뒤에 물 2컵. 그렇게 해서 하루에 물을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 절대로 세포에 탈수가 안 와요. 그러면 혈액이 유동적으로 흘러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끈끈한 점액질과 점도가 높은 상태라면 피를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혈액 정화제가 가장 좋은 블러드 클렌저는 레드클로바도 에시약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물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2컵, 예,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 몇 컵? 2컵. 다시 말하면 공복 시에 물을 계속 드시면서 혈액을 맑게 정화하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 그래야 당뇨병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화학물질, 각종 중독성 물질, 헤비메탈이 문제예요. 예, 이런 정제약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되고 특별히 여러분은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이 정제되어 있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도정되어 있는 곡류에는 여러분의 이 암세포와 싸워주는 뭐가 없어요? R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흰쌀이 수술수술 넘어가는 것 같아도 흰쌀 드시면 자꾸 골다공증이 생기고 예, 골조성증이 생기고 뼈가 약화되냐면 흰쌀처럼 도정된 쌀룬에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뼈를 가장 튼튼하게 하는 골다공 치료제 그리고 뼈에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려면 뭘 드셔야 돼요? 100% 현미를 드셔야 돼요. 왜? 현미 속에 있는 현미 눈이 도정되지 않은 곡류에는 뭐가 있냐면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들어있어요. 예, 요게 여러분의 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뇌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뇌경색, 뇌졸중이 되지 않도록 뇌혈관을 뻥 뚫어주는 트래펑 성분이기도 하고 심장혈관을 뻥 뚫어주는 트래펑 성분이기도 하고 채식을 아무리 해도 자꾸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죠? 채식을 아무리 해도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 균형이 안 맞으면 자꾸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정제되지 않은 소금에 미네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제 소금에는 미네랄이 92가지 중에 미네랄 90가지는 거의 다 도정해버리고 2가지의 염소 성분만 있단 말이에요. 짠맛만 드시잖아요. 그래서 정제 소금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당뇨병에도 걸리고 그 혈압이 올라갈 수 있지만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을 드실 때는 절대로
예, 그런 당뇨병이나 이런 데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소금이 혈압을 올려요. 소금 먹지 말아야 돼요 하는데 한쪽에서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혈압이 잡히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아요. 도대체 다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말하는 소금은 뭐예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드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제돼 있는 애들하고 친해지시면 안 돼요. 먹기는 부드럽고 좋지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IP6 피트산염이 없어요. 그래서 정제소금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또 물론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정제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완전히 미네랄을 도정해낸 소금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정제되어 있는 기름. 그래서 여러분이 오메가3, 6 균형 맞추는 거 중요한데 아침에 들깨 드시고 햄프 드시고 아마씨 드시고 예, 호박씨 드시고 왜 그래요? 다 여기에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름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도정되는 거잖아요. 필수 지방산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앗간에 가셔가지고 자꾸 참기름 고소한 거, 들기름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데 고소하면 고소할수록 기름을 많이 태운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형태로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드셔야 돼요? 들깨 그대로, 예, 너트는 너트 그대로, 씨앗은 씨앗 그대로. 그래서 햄프씨, 아마씨, 예, 요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필수 지방산을 드실 수가 있어요. 설탕이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인 거 아시잖아요. 암 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미네랄입니다. 예, 근데 자꾸 미네랄을 자꾸 도정된 음식들을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설탕은 특별히 이게 면역력을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지 않은 순수한 이 저지방 채식을 드시면 이 로푸드 효소가 살아있는 파괴되지 않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있는 것처럼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더니 당 수치가 오늘은 확 꺼졌는데 과일식 3일 하고 나서 과일식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식욕이 살아나니까 보식이 아니라 보양식으로 드시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근데 과식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루 딱 식사 조절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인슐린 저항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공장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이 신선한 음식을 통해서 이뇨작용이 잘 되는지 배설작용이 잘 되는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배출이에요, 여러분. 배출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뇨작용이 잘 되는지 배변작용이 잘 되는지 땀을 통해서 온몸의 독소가 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없다 하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서 그래요. 사람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3분의 1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암 환자들을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쓰세요. 가뜩이나 체력이 없는데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화시킨 데 다 써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짜이나할 어디 가고 없을까? 예, 소화시키는 데 다 써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왜 중증 환우분들일수록 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소식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 에너지가 없는 분들 보면 죄송하지만 다 과식하셔서 물론 몸에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안 쓰면 그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일 이제 질병 단계 7단계에 보면 왜 아프면 식욕이 없어지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독하라고. 근데 식욕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식욕 생기는 약을 사다가 드세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해독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내일 질병의 1단계부터 이제 차례대로 공부하실 거예요.